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보실 내용은 684페이지 우리 중요가스의 성질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우리 필기 때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의 종류를 상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스를 분류를 할 때, 이 상태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연소성에 따른 분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독성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소성은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가연성이냐, 조연성이냐, 불연성이냐 이렇게 가는 것이고, 독성은 독성과 비독성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저장을 할 때 어떤 사항을 가지고 어떤 사항의 상태로 형태로 저장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먼저 압축, 그죠? 압축가스. 그래서 압축이라는 것은 기체 상태죠. 기체 상태의 가스를 우리가 압력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등점이 극히 낮거나, 그죠? 그래서 비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액체로 만드는데 경제성이 떨어진다. 또는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계온도가 낮아서 우리가 상온에서 압력을 가해도 액화되지 않는 가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체 상태로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우리가 압축가스다. 그죠? 그 다음에 액화가스라면은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압, 냉각에 의해서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 B점이 40도 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 이하인 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쉽게 액화되는 것, 조금이라도 압력을 가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해서 우리가 액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액체 상태로 만들면 왜 좋냐 이러면은 사용을 할 때 기체로 만들면 최적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양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액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해가스죠. 그래서 녹여서 저장한다. 아세틸렌과 같이 용제 속에 가스를 용해시켜 취급되는 과학가스다. 용제는 우리가 아세톤이죠. 아세톤. 그 다음에 DMF, 디메틸 포르마미드, 그죠? 이 두 가지 우리 용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녹여서 용기에 우리가 다공물질, 그죠? 다공물질을 저장해 놓은 용기에다가 이 용제와 같이 녹여서 저장을 한다. 그게 용해가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압축, 액화, 용해. 왜? 아세틸렌의 경우는 압축, 그러니까 압력을 가했을 때 아세틸렌은 우리가 분해 폭발을 합니다. 그죠? 분해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액화시키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위험한 가스고 불안정한 상태로 사용되어지는 가스이기 때문에 폭발 범위도 가장 넓습니다.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용해가스 상태로 저장을 한다. 좀 안전하게 저장을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소성, 그죠?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 그렇게 나오죠. 가연성 가스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연소성에 따라서 우리가 가연성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연성. 이거는 다른 말로 지연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불연성. 그죠? 그래서 가연성이라는 것은 가연물질입니다. 그죠? 자기가 연소가 되는 물질. 그죠? 조연성은 자기 스스로 연소하진 않지만 연소하는 물질이 연소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불연성은 연소성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법적으로 과학가스안전관리법에서 우리가 가연성이라는 가스의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게 그냥 불 붙는다고 해서 다 가연성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법적으로 갖춰오는 겁니다. 뭐냐? 폭발 하한계가 10% 이하이거나 폭발 한계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과학가스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폭발 상한, 하한 이 개념이 나오죠. 그죠? 폭발 한계입니다. 그죠? 폭발 한계, 하한, 상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가연물질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공기죠. 그죠? 공기, 산소 공급원, 산소 공급원에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산소는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산소 중 또는 공기 중에서 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의 양이 존재를 하는데, 그 양이 최소한 요 정도보다는 많아야 불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미니멈. 그죠? 그걸 하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넘어가면은 산소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소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최대,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한이 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를 우리가 폭발 한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하한이 10% 이하, 10% 이하라는 것은 아주 적은 공기가 있어도 연소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적은 산소로 연소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이다. 20% 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범위가 아주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니까 공기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산소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불이 꺼지지 않고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 요거 내용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연성 가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앞에서 나오는 아세틸렌입니다. 그죠? 아세틸렌. 이게 가장 폭발 범위가 넓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 중 공기 중 폭발 범위라면은 2.5에서 뭡니까? 81%다. 그죠? 81%. 마찬가지 하한이 10% 이하죠. 그 다음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지금 20% 이상라는 가스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의, 가연성 가스의 정의. 다른 거는 뭐 크게 그게 없죠. 조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산소고, 그죠? 그래서 자기는 연소하지 않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불연성은 연소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거니까요. 법적 기준을 보통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가연성 가스, 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폭발 범위에 대한 압력과 온도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온도가 높아지면 폭발 범위 하한값은 저하하고 상한값은 증가해서 폭발 범위는 넓어진다. 그래서 압력과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연소가 잘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연소가 잘 되기 때문에 하한과 상한이 이거는 낮아지고 요거는 올라가고, 그러면 이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연소가 그만큼 잘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예외 조항으로 두 가지가 있다. 예외적인 거 두 가지. 먼저 수소와 일산화탄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가스는 넓어집니다. 압력이 상승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폭발 범위는 넓어집니다. 넓어지는데 수소와 일산화탄소는 압력이 높아지면 반대로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수소는 하나 또 틀려요. 뭐냐면 일산화탄소는 좁아집니다. 좁아진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좁아지다가 좁아지다가 수소는 10atm 이상 압력이 되면 10atm 이상의 압력이 높아지면은 다시 넓어집니다. 그래서 좁아지다가 넓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수소와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반대입니다. 그죠? 넓어지는데 얘는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수소는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집니다.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 그 다음 문제. 독성가스 허용농도 LC50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LC50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LC50이라는 것은 치사농도. 우리가 치사농도가 되어 있습니다. 치사농도 50%.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LC50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치사농도라는 게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2008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2008년에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TLV, 그죠? TWA
자, 요거는 뭐냐면 시간 가중 평균 허용 기준입니다. 시간 가중. 우리가 평균 허용 기준. 자, 요거는 뭐냐면 1일 8시간. 그죠? 성인 남성이, 그죠? 성인 남성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면, 그죠? 1일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주 40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뭐 농도,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을 가지고 직접 독성가스를 넣어가지고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지사농도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흰 쥐, 그죠? 쥐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용어 정의가 나오죠. 해당 가스에 성숙한 흰쥐 집단에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 2분의 1 이상 죽게 되는 농도, 50%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치사농도 50%, 이렇게 LC 50. 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허용 농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ppm 값하고 우리가 LC50에서 ppm 값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좀 혼용해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죠? 근데 법적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요 내용입니다. 그죠? 요 내용. 흰쥐 집단에 우리 가스를 주입했을 때 1시간 동안 주입해서 14일 이내에 50% 치사되는 죽는 그 가스의 농도를 우리가 LC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가스 허용 농도 LC50이 뭐냐? 이렇게 좀 봐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보시면은 기준에 보던 내용하고 LC50하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뭐 산화에틸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예전에 기존에 50ppm입니다. 허용 농도가. 그죠? 그랬는데 LC50으로 하면 이게 2900ppm이다.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허용 농도 예전에는 0.1ppm 아주 맹독성이었죠. 근데 이제 LC50으로 하면은 얘가 185 마찬가지 맹독성입니다. 200 이하를 우리가 맹독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허용 농도는 이제 독성가스 허용 농도는 5000ppm 이하, 5000ppm 이하를 우리가 독성가스로 봅니다. 그 다음에 200ppm 이하는 맹독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LC50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아나수소 안정제. 실제로 시아나수소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중화폭발을 하는 물질이다. 그죠? 중화폭발. 폭발의 한 형태인 중화폭발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죠. 그래서 시아나수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안정제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중합 방지제가 되겠죠. 자, 중합이라는 것은 장시간 보관을 했을 때 다중체를 이룬다는 거죠. 다중체를 이루면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일어나는 폭발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합 폭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아나수소 일반적으로 뭡니까? 순도 98% 이상 저장하죠. 왜? 2% 이상의 수분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98% 이상 용기에 저장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상, 그죠? 60일이 지나면 용기를 옮겨 담는 거. 그 내용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4시간 정치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아나수소는. 그래서 문제 나올 거리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합 방지제, 안정제의 종류로는 우리가 황산, 그 다음에 아산가스, 여기에 동, 그죠? 그 다음에 오산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아나수소 안정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나수소는 문제 나올 거리가 되게 많으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시아나수소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TLV, TWA 기준 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폭발 범위. 왜냐하면 시아나수소는 가연성이면서 독성입니다. 그죠? 독성가스. 성질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발 범위는 6에서 41%고요. 그 다음에 TLV, TWA 기준은 10ppm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LC50 기준으로 하면
LC50 기준으로 하면 시아나수소 같은 경우는 140 ppm이 되겠다. 그죠? 네, 140입니다. 그 다음에 충전 후 보관할 수 있는 기간 얼마냐? 60일이죠? 60일이 우리가 경과되면은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착색되지 않았을 때 98% 이상으로 순도가 98% 이상으로 착색되지 않았을 때는 충전을 옮겨 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옮겨 담을 수 있는 기간은 60일, 24시간 정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누설 금지 시험지의 명칭과 반응색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로는 질산구리 벤젠지를 사용하고 반응색은 청색으로 변한다. 마찬가지 약간 변형을 해서 이제 시아나수소의 문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죠? 순도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러면 98%죠. 안정제 종류 위에서 아까 했던 거 아르산가스, 황산, 동, 오사나인,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충전 후 24시간 정치하고 1일 1회 이상 시험지죠. 질산구리 벤젠지 등의 시험지로 누출 검사를 하고요. 충전하는 60일이 지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나수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죠? 가지 문제. 이렇게 되면 3개를 다 썼을 때 얘가 배점이 예를 들어서 5점이다. 이랬을 때 3개를 다 썼을 때 5점이 되는 것이고 또는 뭐 1개를 쓰고 2개를 쓰든 내가 맞는 거 개수가 있으니까 그죠? 뭐 2개를 맞았다. 이런 부분 점수가 나가겠죠. 이거는 이제 채점하는 어떤 그거에 따라 틀린데 예를 들어서 뭐 3점 내지 뭐 2점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뭐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아니면 그냥 이런 거 하나 나와보면 여기 5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있어요. 이 문제가 좀 쉽다고 생각되면 얘를 3점 배점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또는 2점 배점을. 그러면 보통 5점 배점으로 10문제가 나오던 게 그죠? 3점 배점, 2점 배점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수가 늘어나는 거죠. 문제수가 그러면은 다른 문제들은 다 5점이고 얘만 늘어난다. 이러면 최대 12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그죠? 일단은 다른 우리 필답형 문제들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시아나수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24시간 정치, 98% 충전, 60일, 그 다음에 질산구리 벤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안정제. 자, 이런 것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